무섭지 뭐. 자, 봅시다. 이야, 이거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내신 기간 우리 다 끝났잖아. 그치? 3학년 되는데. 민재훈, 네. 박시우가 하네. 네. 자, 책 펴보세요. 자, 봅시다. 우리 어디까지 했지? 오늘 전자기파까지 했다고? 그럼 오늘 볼록렌즈 연상 한 차례네. 맞지요? 볼록렌즈 연상. 자, 볼록렌즈 연상 펴보세요. 자, 보세요. 페이지 66쪽에 볼록렌즈에 의한 상인데, 여기에서 상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합시다. 그러고 나면 오늘 아마 여기 전자기 파트가 완전히 끝나요. 이게 볼록렌즈에 상을 하고 나면. 그리고 그 광학 부분도 끝나기 때문에 남아있는 빛의 입자성, 입자의 파동성인데 입자의 파동성 부분이 조금 가끔 어렵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확정성의 원리,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왜냐 했더니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이게 발전을 해서 오비탈이 됐어. 오비탈이 뭔지 알지? 막 배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오비탈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비탈을 활용하는 방법은 화투에서 배우셨는데 이 오비탈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은 물리에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아마 그 단어는 어려울 건데 그렇다고 뭐 너무 깊게 안 다뤄도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66쪽에 렌즈에서 상이 맺히는 과정이라고 해서 상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딱 좋네. 저기 거울에 보면 거울에 보면 재훈이 얼굴도 보이고 내 얼굴도 보이고 그러지. 맞지? 나는 지금 재훈이 얼굴이 보이거든. 재훈이는 아마 그 각도에서 내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상이라는 건 저 거울에 비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출발한 빛이 거울에 맞고 반사돼서 재훈이 눈으로 들어갔고 재훈이 몸에서 반사된 출발해서 저기에 거울에 반사된 유리에 반사된 빛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나는 재훈이 보고 있고 재훈이는 아마 나를 보고 있을 거야. 맞죠? 그게 저기 거울에 맺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뭐라고? 바로 상입니다. 상. 아시겠죠? 실제로 물체가 아니라 보이는 이미지인 거죠. 이미지.
그래서 이게 상이라는 거고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방금 시작했어요. 천천히 숨 돌리시고 6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자, 계속 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유리창에 비쳐 보이는 내 모습이 바로 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건 뭐냐 했더니 실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 돋보기 같은 거를 써보신 분들은 돋보기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시는 은행에 가면 있는 거, 은행에 가면 있는 거, 그 두꺼운 볼록렌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대놓고 어떤 특정한 상을 딱 비춰가지고 종이 위나 아니면 금속판 위 같은 데다가 비치면 여기에 모습이 맺혀요. 응? 모습이 맺힌다고. 그 맺히는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실상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허상은 있잖아요. 허상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안경입니다. 이런 안경에서 딱 생기는 거 여기 뒤쪽면에 아무리 종이를 막 갖다 대도 있잖아요. 응? 이런 뒤쪽면에 아무리 종이를 막 갖다 대도 상이 안 생겨. 왜냐면 이 빛은 한 군데 모이거나 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들어온 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조합을 해서 저기 물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맺히는 상이 아닌 거예요.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스크린을 앞으로 스크린에 상이 맺히지 않았으나 스크린을 뒤로 밀었더니 상이 맺힌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왜냐면 실상과 허상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허상은 그 상이 맺히지 않구나. 잊어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66쪽까지는 해결이 됐고요. 아시겠죠? 66쪽까지는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자, 이제 67페이지에 볼록 렌즈로 가는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볼록 렌즈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 볼록 렌즈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우선은 광축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광축. 자, 광축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렌즈가 하나 있어요. 볼록 렌즈, 옥 렌즈. 그래서 볼록 렌즈라고 치면 여기에 구가 있습니다. 구. 여기도 구가 있습니다. 구. 왜 찌그러져? 네, 보세요. 그래서 구가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요 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를 중심부, 여기를 가장자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말인데 우리 친구들이 구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중심부, 가운데 부분 또는 가운데라고 합니다.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하고 가장자리는 말이 다른데 가장자리라고 하면 우리 친구 여기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자리, 끝자리를 가장자리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비교했을 때 중심부가, 가운데가 볼록한 걸 볼록 렌즈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가상의 구의 중심, 구심이죠? 여기 가상의 구의 중심, 구심이겠죠? 그래서 이 구심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이 구의 반지름이 R1, 요 구의 반지름이 R2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구심과 요 구심을 이은, 요 두 개의 구심을 이은 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가 했더니 이걸 우리가 광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용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이게 용어가 나서러가지고 어렵게 느껴져요.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이제 광축까지는 이해하셨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뭐냐? 자, 빛이 실제로 들어올 때는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굴절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스넬의 약식을 써보면 n1 사인 세타 1 이퀄 n2 사인 세타 2이기 때문에 이게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빛이 들어와서 요거를 법선을 딱 세웠더니 입사가 그런데 공기면 굴절률이 작기 때문에 큰 각이 되고 유리는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작은 각이 됩니다. 그럼 다시 그래서 작은 각이 돼야 된다는 건 요 각이 작아져야 된다는 거니까 첫 번째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경계면에서 법선을 세우고 요 각은 유리에서의 각, 요거는 공기에서의 각인데 공기는 큰 각도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한 번 꺾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그래서 몇 번 굴절이 있다? 2번 굴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매번 2번 굴절하도록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매번 굴절을 2번 하는 것처럼 그리기가 어려워가지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아셨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작도할 때는 여기서 한 번 꺾이는 것처럼 그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67쪽에 여러분 그림 보시면 67쪽에 그림 보시면 거기에 가운데 쪽에 2개의 그림이 있는데 모두 거기 검은색 점선을 넣은 다음에 빨간색이 거기서 꺾이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작도를 위한 약속이라는 거. 알아들으셨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작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아시겠죠? 잠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정리 다 되셨죠? 자, 다음 2장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 보셔야 될 것은 뭐냐 했더니 페이지 67쪽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빛에 대한 얘기 중에 가하고 나, 가는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는 여기에 이렇게 렌즈가 있는데 여기에 가상의 구가 있습니다. 가상의 구. 요 가상의 구에 여기에 선을 닦아서 광축을 그렸을 때 광축이 살짝 올라가네요. 그래서 여기 광축을 그렸을 때 여기에 이 렌즈를 통과한 빛은 어디를 통과하는가 했더니 보통은 요게 굉장히 얇다라는 가정하에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그거의 절반 되는 2분의 R 되는 점이 바로 F입니다. 포커스, 초점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디를 바로 여기 초점을 모두 통과하도록 그림을 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빛이 어디서 쏘든 간에 여기 한 점에서 만나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초점을 통과합니다. 아시겠죠? 거꾸로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똑같이 렌즈가 있는데 여기 요 부분에 이쪽 가상구의 중심에서 절반 되는 곳에서 출발한 이 빛은 어디를 가든 초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광축과 나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광선은 거꾸로 간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역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광선 역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 평행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초점을 통과하듯이 반대쪽 초점에서 출발한 빛은 광축과 나란하게 가는구나. 요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그려놓은 게 페이지 67쪽에 두 가지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67쪽 아래쪽에 보니까 굉장히 멀리서 상을 봤더니 거꾸로 서고 축소된 상, 가운데를 보니까 거꾸로 서고 확대된 상, 더 가까이 가져갔더니 똑바로 서고 확대된 상이 등장하는데, 요게 볼록 렌즈에서 나올 수 있는 세 종류의 상입니다. 아시겠죠? 전체 총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확대되고 똑바로 선 상, 확대되고 거꾸로 선 상, 그 다음 축소되고 거꾸로 선 상, 축소되고 똑바로 선 상,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가 바로 여기 볼록 렌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차가 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페이지 68 볼록 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작도라고 하는 부분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록 렌즈에서 상을 어떻게 그릴 거냐, 요거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가자라고 하는 건데, 상을 그리는 요령입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 했더니, 자, 여기에 가상의 렌즈를 하나 만듭시다, 여러분. 요렇게 렌즈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요렇게 광축을 그렸어요. 광축을. 자, 첫 번째는 아까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중심축과 나란하게 간 빛은 어디를 통과한다? 초점을 통과한다. 요거 한 개. 이게 1번. 두 번째, 렌즈의 중심을 통과한 빛은 직진한다. 요게 2번. 그 다음 3번은 뭐가 있더니, 3번은 색깔을 달리하겠습니다. 요쪽에도 여러분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 있어서 초점을 통과한 빛은 중심축과 나란하게 간다. 이게 3번이에요. 약간 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선을 가지고 작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작도를 해놓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막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막 그려놓고 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착각을 하는가 했더니, 선이 이 3개밖에 없는 줄 알고 있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요 3개를 가지고 작도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왜 강조하는가 했더니, 수능 문제에 뭐가 나오냐 했더니 이게 나온 거야. 종이로 위쪽 절반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짜 수능 기초입니다. 아시겠죠? 빛은 여전히 절반밖에 안 가렸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가서 상을 맺습니다. 근데 도달하는 광선의 숫자가 줄었지. 도달하는 광선의 숫자가 줄면 어떻게 되니? 흐릿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별해 주십사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고 나면 68페이지 이쪽 부분은 다 설명드렸고요.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상을 작도해 봅시다. 야, 지금부터 이제 예술 들어가야겠다. 예술. 잘 보세요. 지우겠습니다. 네,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상을 작도하는데 약간 사람이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잘 보면 돼요. 알겠죠? 첫 번째 상을 어떻게 작도할 거냐 했더니 요겁니다. 중심축과 나란한 빛은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초점을 통과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세 개 광선 중에서 1번,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1번과 3번은 중복되니까 하나만 합시다. 누구? 1번과 2번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2번이 뭐였어? 중심을 통과한 빛은 직진한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상을 놓을 건데,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반지름 R인데, 요거보다 멀리 있는 상이 1번. 그 다음, 딱 요거 위에 있는 게 2번. 요거와 초점 사이에 있는 게 3번. 초점 위에 있는 게 4번. 초점보다 안에 들어간 게 5번. 이렇게 해서 5개. 이해하셨나요? 자, 첫 출발은 하얀색부터 해봅시다. 중심이 있는데 중심축에 직진한 빛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심을 통과하면 직진하더라. 여기에 상이 맺힙니다. 빛들이 여기서 만난 거야. 이걸 우리가 1번 프라임, 첫 번째 이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따져보니까 이게 있잖아. 이게 크기란 말이야. 요게 L0, 이 물체의 크기야. 이게 뭐야? L, 이미지의 크기야. 야, 딱 너희가 봐도 크기가 줄었지. 그리고 머리 꼴인데 꼴이 머리지. 거꾸로 섰지. 맞지? 그래서 이게 있잖아. A가 뭐보다 2F보다 크면 무조건 뭐야? 축소되어 있어. 그 다음 거꾸로 서 있어. 그리고 진짜 빛이 모여서 됐어. 그래서 이걸 한자로 축소된 도립실상. 근데 요즘은 말을 막 풀죠. 축소된 실물보다 작은 실물보다 작은 거꾸로 서 있는 실상.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이제 예술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네. 네. 사람 손이 정확하지 않아서 선이 약간 삐뚤어도 이해를 하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 했더니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지금 안 맞았어. 이게 뭐야? 너무 앞에서 꺾였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죠. 맞았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게 2번 프라임입니다. 2번 프라임. 2번 프라임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딱 합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가 EF가 되면 1대1의 도립실상입니다. 그 다음 3번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3번은.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면 여기서 만나겠죠. 이게 3번 프라임입니다. 삼각형이 아까보다 훨씬 커지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A가 EF보다 크고 F보다 작으면 확대된 도립실상입니다. 그 다음 이게 가장 어려운데 여기에 중심을 통과하면 이렇게 나갑니다. 4번은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A가 F가 되면 상이 없더라. 안 맺히더라.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다시 흰색이에요. 색깔이 없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벌어집니다. 벌어지기 때문에 요거 연장선을 딱 그었더니 여기에 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람 눈은 빛을 직진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저거는 뭐냐? A가 F보다 안에 들어가면 확대된 똑바로 서 있는 이걸 정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빛이 진짜로 만나는 게 아니라 퍼지는데 사람 눈은 빛이 직진을 한다고 머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이런 상을 무슨 상? 허상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얘가 어느 위치에 따라서 상이 여러 종류로 나오구나 정리하시고요. 그걸 설명한 게 68, 69쪽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를 이제 하나 넘겨서 7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0페이지. 이걸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70페이지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 이런 렌즈와 관련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그래서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 보기 한번 보세요. 보통 이제 이런 작동 문제가 나오면 오늘 선이 똑바르지 못하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 이렇게 상이 맺힐 겁니다. 대략 여기 비율을 맞춰볼까요? 비율을 맞춰서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딱 봐도 지금 양쪽이 대칭인데 그냥 우리 책에서는 일단 AB로 나타내서 지금 비율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잘 보세요. 여기에 첫 번째 중심축과 나란한 빛은 초점을 통과한다. 에 의해서 여기를 봤어요. 두 번째 거기에 중심을 통과한 빛은 직진한다. 에 의해서 여기 봤고요. 세 번째, 이쪽 초점을 통과한 빛은 중심축과 나란하게 간다. 이 세 개를 그려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했더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요 점이 A점이고, 여기가 A'이지요? 상은 여기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뭐냐 했더니, 선분 AB와 AB 프라임, 이게 뭐야? 요거 물체의 크기고, 요거는 상의 크기죠? 그래서 요거의 비인데 삼각형 닮은 비에 의해서 여기가 L이죠. 요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죠. 맞지? 그래서 선분 AB분의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은 선분 BL분의 선분 B 프라임 L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 여러분, 다음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걸 뭐로 잡을 거냐? 우리가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로 잡았으니까 바로 이게 A분의 B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번 보세요. AB분의 여러분들 AB분의 DL입니다.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인데 요거 직진했고 초점을 통과해서 나란하게 갔으니까 여기에 있는
선분 AB분의 선분 DL은 뭐와 같은 애들이 이게 선분 AB분의 요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딱 사실은 똑같은 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고 같은 원리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서로 대칭이니까 이거를 A 프라임 B 프라임으로 바꿀 수 있군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선분 AB분에 요거를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야, 어제 뭐 하고 왔는데 자고 있는 거야. 힘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선분 BL분의 선분 B 프라임 L 하고 똑같고요.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고쳐서 잠시만 이게 요거 필요 없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거 지우고요. 먼저 했더니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여기에 있는 B하고 B 프라임 그죠? B하고 F, L하고 F 아까 1대로 맞춰놨기 때문에 요거 똑같습니다. 왜냐면 요거의 B지나 요거의 B가 서로 똑같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선분 BF분의 선분 LF로 고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남은 게 뭐냐? 남은 게 선분 BF는 어떻게 표현되냐? 라고 하는데 그게 전체 선분 BL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죠? 여기서 요거를 빼면 되지. FL을.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성분 FL 또는 LF를 빼니까 그게 성분 LF분의 1이 되고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되느냐? 이게 우리 BL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LF를 초점의 거리 F라고 하니까 요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남은 게 뭐냐? 그러면 요게 아까 뭐하고 같다고 했다? 이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A분의 B equal A 마이너스 F분의 F가 되니까 대각선으로 주고받겠습니다. AB 마이너스 BF는 AF 분모 넘겨라. 그래서 AB equal AF 플러스 BF 이걸 나누면 안 될까? 나누죠. 뭘로 나눌까요? 요거를 전부 ABF로 나누겠습니다. 그랬더니 ABF로 나눴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왼쪽 항목은 F분의 1. 그 다음 이쪽은요 AF 없어지고 나니까 B분의 1 요거는 A분의 1 그래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라고 하는 렌즈 공식이자 구면 거울 공식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시고요. 야, 너 어제 몇 시에 잤니? 어제 몇 시에 잤어? 자고요. 저 중요한 건 표기하고 자고요. 좀 뱉어줄게. 잠은 좀 자고 왔어? 잠은 좀 자고 왔어?
필기 다 해줬어? 자, 지우고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세요. 다음 이제 보셔야 될 것은, 그러면 요거 어디까지 설명드리냐 했더니 70페이지 가운데까지 설명드린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식은 뭐냐?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A가 양수다. 요거는 뭐죠? 실제 존재하는 물체입니다. 실물체. A가 음수다. 요거는 허물체라고 하는데, 보통은 홀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홀로그램. 그래서 허물체인데, 사실 허물체는 보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합 렌즈 문제에서는 심상치 않게 허물체가 등장합니다. 만 그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경공학과나 아니면 물리학 전공해서 광학 전공할 때 이야기지 그거 안 하면 거의 안 배워요. 알겠죠?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B가 양수이다 라고 하면 요거는 뭐냐? 실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냐? 물체가 렌즈 그 상위 물체의 반대편에 있으면 실상 아시겠죠? 물체하고 같은 데 있으면 허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F가 양수냐 F가 음수냐는 너무 확실합니다. 이 F가 양수라는 건 무슨 얘기다? 볼록 렌즈다. F가 음수라는 건 오목 렌즈다. 이기 때문에 요거는 딱 무슨 렌즈인지만 판단되시면 양수로 잡을 건지 음수로 잡을 건지를 결정해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배율인데 이 배율이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이겁니다. 이쪽하고 이쪽 다시 얘기해서 배율이라는 건 우리가 요 크기 이 크기를 L0 요 크기를 L로 잡으면 뭐분의 뭐다? L0분의 L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했더니 이쪽하고 이쪽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잡으면 이쪽이 마이너스면 여긴 플러스잖아. 맞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 보정을 할 때 A분의 B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왜?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여기는 거리상으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붙어 있습니다만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대부분 절대값을 씌워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시고요. 정리 다 되셨죠?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오목렌즈의 연상. 자, 오목렌즈의 현상은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쪽에 가상의 구가 있고 여기도 가상의 구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란하게 선을 연결했더니 이게 오목렌즈입니다. 조금 이쪽은 살짝 제가 찌그러진 것 같아서 다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쿠의 중심, 여기 쿠의 중심 이걸 연결했더니 광축이죠. 광축. 자, 그러면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초점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중심축과 나란하게 간 빛은 초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자리가 두껍고 가운데 부분이 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꺼운 쪽으로 휘어집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기준이 되느냐? 바로 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던 곳에 온 초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초점을 뭐라고? 허초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빛은 어떻게 간다? 이렇게 나갑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빛. 두 번째 빛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빛은 여기에 뭐 어디를 놔도 중심을 통과한 빛은 직진해야 되니까 보시는 것 같이 두 개의 광선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빛이 직진해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체가 여기서 출발했구나 라고 해서 이게 뭐가 된다? 허상이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멀리 있어도 렌즈에 아주 가까이 붙여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렌즈에 아주 가까이 붙여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은 여기에 있어서 렌즈의 앞쪽에 상이 맺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크기 자체가 원래 크기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어느 위치에 놔도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아시겠지요?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이제 보세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페이지 넘기셔서 72페이지 펴주세요. 72페이지. 준비되셨나요? 자, 72페이지 한번 보세요. 렌즈의 수차라고 하는 건데, 렌즈의 수차에서 한번 봅시다. 이건 무슨 얘기냐? 돋보기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무슨 얘기냐 했더니, 볼록 렌즈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기 위해서 빛을 쏘았더니, 이게 이상하다. 우리 여태껏 배운 건
빛이 한 점에 모인다 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보면 한 점에 모이는 게 아니라 초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초점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빛을 쐈을 때 이 공면이 완벽하게 한 곳에 빛이 모이도록 만들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복합 렌즈를 더 많이 씁니다. 초점을 모으기 위해서. 단순 렌즈 가지고는 이게 아무리 열심히 깎아도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점에 잘 모일수록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이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들은 중심이 잘 안 맞춰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게 왜 발생하느냐? 구부러져 있는 면, 구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면수차. 아시겠죠? 그런데 서로 진짜 세상에서 이상적인 구면수차를 맞췄다 하더라도 이상적인 구면수차를 맞췄다 하더라도 이게 빨간색이냐 아니면 파란색이냐에 따라서 초점이 다릅니다. 이게 뭐냐 했더니 색수차입니다. 그래서 구면수차와 색수차로 인해서 완벽하게 한 곳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가면 광학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레이저를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왜? 단색광이니까. 초점이 더 잘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단색광 레이저인데 그 중에서도 녹색 단색광이 많습니다. 근데 녹색으로 막 비추니까 그 생각보다 있잖아요. 야, 녹색에 검은색이 있으면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잘 안 보여. 생각보다 잘 안 보여. 그래서 오히려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밝기를 약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거꾸로 막 밝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에 가서 보면 전 그 광학 현미경 본다면서 아이들이 막 들여다보는데 눈알이 녹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보면 사진 찍어서 서로 돌려보면서 야, 너 눈알 녹색이야 하면서 서로 돌려보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지금 쏘고 있는 건 레이저이기 때문에 광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눈에 각막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오랫동안 레이저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뻑뻑해지면서 안약을 넣어야 될 때가 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때 꼭 안약을 넣고 눈을 감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그 밑에 렌즈의 초점거리라고 해서 자, 요거는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이게 렌즈 제작자 공식이라고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안경공학과 나 졸업해가지고 안경 좀 차릴래 이러면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걸 목표로 여기 와 계신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안경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는데, 시장의 포화? 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갈 건 아니고,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을 뚫겠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포화되어 있는 시장은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화되어 있는 시장에 새로운 개념으로 뚫고 들어간다. 그 개념이 금방 있잖아요. 공유가 돼요. 금방 공유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다가 2, 3년 지나면 컴백. 응?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괜찮은 아이디어 가지고 시작했다가 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예요. 자기 아이디어를 남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원리가 당연하잖아. 누가 적용해가지고 잘 팔리면 똑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굳이 렌즈 쪽은 그렇게 비전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 디옵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디옵터는 어떻게 나왔느냐? 요거 아마 여러분들 저 안경점에 가서 디옵터 측정해 보셨을 거예요. 초점본에 있습니다. 디옵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8디옵터다. 대박이죠 여러분. 8디옵터면 F분의 1. 그러면 F는 얼마야? 8분의 1m. 이게 얼마인데? 12.5cm입니다. 무슨 얘기야? 눈앞에 12.5cm인 곳에 나와야 간신히 이 물체가 뭔지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이거보다 더 안으로 들어오면 그럼 면제입니다. 8.25T부터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8.25T부터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12cm 안에 들어와서 상위 보인다?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력까지 뭐 면제된다. 제 친구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그 친구는 두 명 봤네. 두 명 봤네. 한 명은 다 그 집안 원래 어릴 때부터 두꺼운 안경을 안 보여. 그런 친구 한 명하고 또 한 명은 내 어릴 때 새총을 맞아서 오른쪽 눈이 안 보여요. 양쪽 시력차가 큰 친구들은 곧 면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총을 딱 쏘고 봐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어떻게 총을 쏴? 그래서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디옵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면 여러 가지 과학기구인데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저 친구. 그래서 지금 시각이 마침 쉬는 시간도 됐으니까 너 자. 알겠지? 23분입니다. 제가 34분 이후에 시작할 테니까 잠시 쉬었다 합시다.